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파리 생제르맹이 몽펠리에와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이 과정 속에 멋진 활약 3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프랑스 현지 언론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만 보수적이고 깐깐하게 평가했던 정론지, 레키프를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를 몽펠리에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경이로운 패스 성공률 100% 기록을 포함한 수많은 지표에서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펼쳐 보이며 음바페 선수까지 넘어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반응들 또 어떤 언론들의 평가들이 나왔는지 한준TV에서 총정리하고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이강인 선수가 마침내 리그앙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몽펠리에전 전반 10분 이강인 선수가 하키미의 컷백을 음바페가 흘려준 것 왼발 슈팅을 날카롭게 골문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고, 그 이후 후반전에 자이레 에메리와 비티냐의 추가골이 나오긴 했지만 몽펠리에가 득점하지 못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데뷔골이자 결승골이 됐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도 이강인 선수의 골 셀레브레이션 사진, 축하받는 사진을 메인으로 올려놨고, 또 이강인 선수의 이날 득점도 깊이 조명하면서 대단한 슈팅이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프랑스 리그앙 공식 SNS를 통해서도 이강인 선수가 탑빈으로 공을 보냈다. 이 탑빈이라는 단어 표현이 축구에서 골대 위쪽 모서리, 야신 사각지대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부분으로 골을 넣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 바로 그러한 슈팅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리그앙 데뷔골 대단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록까지도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에서 히트맵과 더불어 소개를 했는데, 이강인 was everywhere. 이강인은 어디에 있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을 했지만 이곳저곳 동분서주 하면서 프리롤에 가깝게 경기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득점 외에도 62분에 교체되기까지 73회의 터치를 기록을 했고, 한 차례의 키패스, 무엇보다 47회의 패스를 모두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패스 성공률 10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롱볼 연결도 2차례 모두 100% 연결이 됐고요. 드리블 돌파 시도는 5번 중에 3번 성공하면서 역시나 높은 기록을 세웠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채널 역시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 이후 그 소식과 더불어서 음바페 선수가 또 이강인 선수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사진을 올리며 하트를 2개 올렸죠. 이강인과 음바페의 합이 잘 맞아가고 있고 관계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뭐 지금 매 경기마다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고 좀 챙겨주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상단 구석을 노린 멋진 슈팅으로 득점포를 열었다고 파리 생제르맹 공식 채널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 게시물에 달린 파리 현지 팬들, 프랑스 현지 팬들과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 순간 나는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할 정도로 날카로운 슈팅력,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였다고 평가를 했고요. 르크라꼬랭이라고, 이 한국인은 크랙이다라는 평가. 이 크랙이라는 표현 뭐 서유럽에서 많이 쓰이는데 혼자 힘으로 차이를 만드는, 경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의미합니다. 음바페가 흘려줬다고 말씀드렸는데 밀란전 데뷔골은 하모스가 흘려줬잖아요. 그냥 다이사리로 공을 지나가게 놔두면 이강인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폴 음브란이라는 팬이 남기기도 했고요. 르 누오보 메시, 새로운 메시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발롱도르를 또 이번에 메시가 수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메시 선수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또 사미라는 한 팬은 이 사람이 미래의 메시다. 메시는 아직도 뭐 미국에서 건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유럽을 떠나서 경력의 황혼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메시의 후계자가 이강인이다. 파리에서 물론 메시가 떠난 이후 영입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이긴 하지만 축구계 전체를 봤을 때도 메시의 뒤를 이을 슈퍼스타가 이강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세운 제니에도 천재다. 이 사람은 천재다 라는 평가가 있고, 조금 과하긴 한데 에펠탑을 이강인 동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일 펼쳐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한 프랑스 현지 팬들의 이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전반 10분 바로 이 장면이죠. 덴벨레 선수가 이날은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오른쪽 사이드에서 수비를 몰아놓고 스루 패스 준 것, 하키미가 침투해서 컷백 주고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으려고 할 때 음바페가 사이로 딱 들어오면서 본인이 공을 확보할 것처럼 수비를 유인한 이후 흘려줬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했던 슈팅 과정, 아름다운 골이었다라고 프랑스 현지 팬들도 마침내 파리가 엔리케 감독 부임 후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는데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바페 선수가 지금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이 골이 터지자마자 안아주고 들어 올려주고 골도 사실 만들어줬고 많은 선수들이 축하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파리의 중심에 선수단의 중심에 녹아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정론지 레키프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그동안 조금은 박한 평가를 내려왔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를 경기 후 평점에서 최고 평점 주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 대신 이 프랑스 공격수인 무아니에게 평점 3점에 아주 혹평을 했어요. 이번 경기 하키미도 어시스트를 하면서 또 좋은 플레이를 근래 들어 보이지 못하다가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평점 8점으로 이강인 선수와 같은 점수였지만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꼽았고요. 그 외에 이날 경기도 득점을 기록했고 기립박수를 받기로 했던 워렌 자일의 에메리도 많은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레키프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 영향력은 에메리보다 높았다. 덴벨레도 잘했지만 7점, 우가르테 7점, 에메리 7점, 무키엘레 7점이었고 은바페에겐 5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레키프의 평가를 보면 왼발 정말 멋있었다. 슈팅뿐 아니라 왼발 플레이가 좋았다라는 것인데 전반 10분에 상단 구석으로 골을 넣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강인은 공을 잡았을 때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다. 즉 공을 잡았을 때의 경기 판단력, 축구 지능,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게 대단했다. 그러면서 골까지 넣었고 그 골이 결정적인 선제골이었잖아요. 무려 47회의 패스 중에 단 한 번도 미스가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패스 선택에 있어서 완벽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가 쉬운 패스만 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쉬운 패스, 안전한 패스, 수비 라인들에서는 사실 이런 기록들이 종종 나올 수도 있어요. 100%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미드필드가 게다가 공격적 미드필드가 100%의 성공률을 쉬운 패스를 안 하면서 기록한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강인을 팀에서 빼려면 더 강해져야 될 것이다. 팀이. 즉 이강인보다 더 잘하는 선수, 더 강한 선수가 있지 않는 한 이강인 선수가 뛰게 될 것인데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세트피스 기회 전반 27분 이강인 선수의 왼발 코너킥 니어로 올린 것 무아니가 떨궈주고 무키엘레가 달려들었으나 헤더 슈팅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흘러나온 공을 은바페가 슈팅까지 가져갔던 장면뿐 아니라 경기 내내 이강인 선수가 시도한 코너킥이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고 치명적이었고요. 또 이강인 선수의 왼발 골도 골이었지만 크로스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이강인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왼쪽 측면으로 배치돼서 정발 윙으로 뛰면서 조규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장면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마요르카에서도 사실은 왼쪽에 거의 뛰면서 무리키의 헤더골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보통 현대 축구의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들이 중앙에 서거나 혹은 아예 오른쪽으로 가서 반대발 윙어로 많이 뛰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 역할도 잘하지만 정발 윙어로서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무기가 많다. 그리고 왼쪽에 가서도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스루 패스 되고 슈팅 되고 다 된다. 거의 이강인 선수는 프리롤에 최적화된 정말 작은 메시, 새로운 메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반 38분의 장면도 무키엘레가 태클하면서 따낸 공을 이강인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서 살려내고 크로스 패스까지 올렸는데 무아니가 헤더를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레크피의 평점을 보시면 무아니가 공격수로서 잘 받아만 먹었더라면 은바페도 중앙 공격수로서 좀 더 잘해줬더라면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프랑스의 유력 매체인 푼 메르카토도 이강인 선수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면서 평점 8점 가장 높은 점수 줬는데요. 이 한국 선수 이강인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조국과의 멋진 투어 즉 아시안게임 출전 또 이제 대표팀 A매치 경기 출전까지 하고 돌아온 그는 이제 파르크 대 프랑스 파리의 홈 경기장을 다시 한번 눈부시게 빛냈다. 파리의 경기 전체를 빛냈다는 얘기예요. 혼자 빛났다는 게 아니라 파리를 빛나게 한 선수다는 얘기죠. 전반전 내내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골문 상단 구석으로 멋진 슈팅을 넣어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하프타임 이후에는 다소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등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푼 메르카토 역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이 경기 중에 판단력, 디시전 메이킹 이게 사실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이게 뛰어나는 얘기입니다. 또 프랑스의 지역지인 르 파리지앵 역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평가가 기대감만큼 좋지는 않았던 이전의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에게 다른 모든 선수들보다 높은 평점 7.5점을 주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일의 에메리에게도 좋은 평가를 했지만 7점이었고 은바페 무아니에게는 5점을 주면서 파리 공격 라인 최고의 선수 이강인이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평가가 인상적이에요. 이강인과 함께라면 축구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이강인이 있으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이 한국 선수 이강인은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리그 안에서 첫 골을 터뜨렸던 그 9분의 장면에 멋진 왼발 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기술적인 기교가 돋보였다. 골 장면 당연히 돋보일 수 있고 하이라이트지만 그 외에 많은 플레이, 테크닉을 보여줬던 경기 내내의 활약이 좋아서 최우수 선수인 것이다. 골을 넣어서 결승골을 넣어서 최우수 선수인 게 아니라 경기를 지배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드필드
사이드와 측면 공격수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포지션에서 관대하고 정확하게 공을 패스하는 모습 보였다. 결국에는 이제 4-2-4 포메이션으로 파리가 경기를 운영할 때 이 엔리케 감독의 전술이 중앙 지역의 장악력과 창의성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이제 윙도 하고 세컨드 톱도 되고 플레이메이커도 되니까 이 역할이 파리를 전술적으로 뛰어나게 만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판단력과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이고 패스 능력이 무엇보다 좋다. 그러면서 모든 게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 이강인 선수의 왼발 플레이 또 하나 좋았던 장면인데요. 전반 추가 시간 1분에 음바페의 패스를 받아서 날카로운 크로스 올린 것. 이번에도 무아니와 덴벨레가 헤더로 연결하지 못했고요. 전반 추가 시간 3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음바페에게 패스하고 음바페가 오른쪽으로 연결해주면서 덴벨레의 슈팅까지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직접 도움이 아니더라도 기점 패스가 될 만한 많은 장면들이 나왔다. 전반전은 이강인 선수가 완벽하게 지배를 했어요. 많은 평가들처럼 후반전은 조금 조용해졌고 또 기록도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뭐 최근에 강행군 일정도 있겠고 경기 자체가 느슨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인 막시풋도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7.5점 주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요. 하키미도 이날 분명 잘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거의 같은 평점을 받고 있지만, 보시는 대로 르 온무드 매치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 이강인으로 꼽았고요. 무아니 3점, 음바페는 4.5점, 덴벨레도 잘했다고 말씀드렸지만 6점이고 자이레 에메리 좋은 활약했지만 6.5점이니까 이강인 선수의 평가가 압도적인 것입니다. 막시풋은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한국 선수 멋진 움직임 끝에 첫 번째 위협적인 슈팅을 통해서 골을 넣었다고 했고, 골문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빌드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뛰어난 패스 능력을 보여줬다. 골도 넣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파리 중원 빌드업의 중심이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47회 패스 시도 중에 모두 성공한 100%의 기록 또 한 번 조명을 했고요. 세계적인 축구 전문 미디어 골닷컴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8점, 자이레 메리와 더불어 또 하키미와 더불어 공동 최고 평점을 주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이 골 정말 원더풀한 골을 넣었지만 그뿐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경기를 펼치면서 굉장히 또 인상적인 드리블 기술을 통해서 상대에게 문제를 야기했다. 최근 3경기도 2골을 넣었다. 굉장히 기대되고 정말 성공적인 영입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소식을 영문으로 전달하는 전문 매체 겟 프렌치 풋볼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7점, 공동 최고점을 자이레 에메리와 함께 줬고요. 음바페 6점, 덴벨레 5점, 무아니 4점입니다. 4명의 공격 라인 중에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가 이 매체에서도 나온 것인데요.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득점에 이어 이강인 선수가 몽펠리에와의 홈경기에서도 르콩테 골키퍼를 제치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정말 멋진 마무리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고 했고요. 또 왼쪽 측면에서 음바페와도 좋은 호흡을 맞췄고 몇 가지 재치 있는 플레이, 트릭까지 선보였다. 파리 팬들이 이강인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팬들 사이에서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닛은 자이레 에메리에게 9점, 그리고 덴벨레에게 그 점을 줬고 이강인 선수에게 8점을 줬지만 그래도 무아니 6점, 음바페 7점이니까 모든 매체들이 이날 경기는 음바페보다 이강인이 잘했다라는 평가들을 했는데요.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 모두 어느 위치에서 뛰어도 음바페를 잘 지원하는 선수고, 이날 경기는 라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골도 아주 잘 넣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날 공격 라인 중에 최고 평가 이강인 선수였어요. 왼쪽 이강인, 중앙 투톱 음바페, 무아니, 오른쪽에 덴벨레인 4-2-4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 이 4-2-4가 정상 구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음바페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수에서 프리롤, 무아니가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고 덴벨레가 사이드를 차지하면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 하프 스페이스, 2선, 메짤라, 윙어, 플레이메이커 이 역할들을 다 해주니까 파리의 플레이가 살아났고 아름다운 플레이, 연계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기록이 좋다 보니까 통계 매체에서의 평점도 높은데요. 소파스코어에서는 하키미에게 평점 8.4점 주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7.9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자이레 에메리 7.8점, 음바페는 7.1점에 불과했고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제 덴벨레에게 여기선 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데, 덴벨레가 뭐 기점 패스, 슈팅, 뭐 다양한 공격 기록에 있어서 높은 부분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하키미는 멀티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8.2점인데 이강인 선수도 8.2점, 공동 평점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폰몹 같은 경우는 역시 멀티 도움인 하키미에게 8.9점 줬고 이강인 선수에게 8.3점, 덴벨레가 8.5점으로 조금 더 높았고 우가르테가 8.4점이었지만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도 최상위권의 평점을 받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 시점에서는 모든 매체가 선정한 최우수 선수의 기록이었습니다. 전반전 기록이 소파스코어 8.1점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기록이 100%였습니다. 패스 성공률 전반전 34회 100%였고, 또 드리블 시도는 전반전에는 3개 시도에서 3개 모두 성공했거든요. 후반전에 시도한 2개가 미스가 나면서 조금 떨어진 것이고, 경합 승률까지 전반전에는 6번 모두 성공하면서 100%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62분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 후반전에도 결국에는 패스 성공률을 100%를 유지하면서 맞췄고요. 슈팅 정확성도 100%였고 드리블은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2개가 모두 실패하면서 60%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그 공격 기여도와 정확성, 정밀성은 높았어요. 이 경합 성공도 후반전에 떨어지면서 교체가 됐는데 체력
체력 부담 그리고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던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지난 주말 리그왕 10라운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처음 기록하면서 리그왕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을 때도 이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리그왕 공식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었어요. 당시 음바페, 자이레 에메리, 이강인 선수 이 3명의 파리 선수가 선정됐는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최근에 점점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이고요.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평점 기반 팀 오브 더 위크 10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에 또 이강인 선수를 7.95점을 주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최근 말씀드린 대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인데요. 아시안 게임과 한국 대표팀 경기를 다녀와서 10월 21일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 풀타임을 처음으로 소화하면서 팀의 3대0 대승에 기여했고 이때 스트라스부르전에 득점의 기점 패스, 이강인 패스, 음바페 컷백, 솔레르 득점 요게 나오면서 서로 음바페와 이강인이 끌어안는 장면이 처음 나왔고 이제 파리와 밀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입단 후 첫 골을 넣었고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또 음바페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파리 입단 후 첫 어시스트가 나왔고 또 이번 몽펠리에와의 경기에 리그왕 첫 골까지 나오면서 매 경기 새롭게 하나씩 미션을 달성해 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62분에 교체됐기 때문에 다음 경기 선발 출전이 매우 유력하겠죠.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로 조별리그 4차전을 치르는데 파리가 2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F조가 정말 죽음의 조잖아요. 독일의 도르트문트, 잉글랜드의 뉴캐슬, 이탈리아의 밀란이 속한 어떤 팀이 16강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조인데 밀란이 현재 2무 1패인데다가 직전 경기에서 파리에 패했기 때문에 홈에서 서력을 벼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가 또 뉴캐슬에 참패를 당했던 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한 경기일 텐데요. 이 밀란과의 경기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또 프랑스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